심각한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염치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습이 처음 발발한 건 이제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주말을 좀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1, 2일 정도에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요. 네. 그 이틀 정도 지나고 난 월요일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 사안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사실은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약보합권에서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역시도 좀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난 화요일 이후부터 이제 상황이 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3% 이상 정도의 사실 급락세를 보였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하락률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가 넘는 수준으로의 사실상 이제 패닉 수준에 해당하는 급락 장세를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사실은 조금 작년부터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도 1월부터 사실은 2월 말까지 수익률 전 세계 1위라는 시장이에요. 네. 즉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돈을 어디서 먼저 빼야 될까라고 할 때 그동안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한국 시장에서 빼야지라고 해서 사실은 언제든 매도 압력, 이익 실현 압력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정의 명분만 있다면 조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이런 전쟁으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충격, 아까 우리 소장님 분석처럼 유가 충격이라든지 S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주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만스피까지 간다고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네. 활활 타오르던 불씨가 꺼져버린 게 아닐까. 지난주까지 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타오르던 게 꺼진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소장님.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권혁숙 씨 이제 지갑을 좀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오. 그러면 중동 전쟁이 최근에 한 번만 있었을까요? 최근 20여 년 동안 무려 6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주가 흐름이었느냐를 좀 보면 네. 꽤 안심해도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단기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 네. 주가가 회복을 하거나 V자형 반등하면서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봤더니 지금 주가 6천을 연 게 우린 3가지 요인이에요. 일단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다. 포모, 유동성. 2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이 뒷받침된다. 3번째,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건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이어서 전쟁이라는 중동 전쟁만 리스크, 일회성 요인으로 지금 부과됐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 펀더멘털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좀 부담 요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해도 코스피가 75%, 올해도 50% 가까이 올랐어요. 1, 2월. 너무 2달 만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하기 좋은 시장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수민 아나운서, 네, 우리는 주식 초보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게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두 분 강력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예측하지 말고 말고 대응하라. 대응하라. 네,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질지 사실은 여러 예측이 가능하죠. 네네. 근데 누구의 예측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원칙 있게 손절. 또 사실은 이제 상황이 정리됐다면 확인하고 다시 보수적으로 다시 이제 매입하는 이런 어떤 현명한 대응 여기에 조금 집중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선단 근물. 선단 근물 예, 좀 선단.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손절매 들었습니다. 가이드. 네, 가이드. 잘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B2나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5% 넘게 등락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7% 내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때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면서 기회비용이에요. 떨어진 종목, 굉장히 우량한 종목, 쉽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반드시 분할 저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시격언에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정말 꺾였다. 이 지수가 꺾였다라는 건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지게 되면 이때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걸 변곡점을 꼭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너무 빨리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며 국제유가며 환율과 같은 걸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장르가 뭔 일을 계속 시청하시면 이런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드릴 말씀까지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도 유심 있게 봐야 되고 환율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군요. 환율은 네.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달러로 환전하지는 않았는데 만에 하나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거 주식에서 수익 나도 달러로 환전이 돈이 안 된다. 네네네. 한차 손이 발생하고 있기 아이고.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한국을 이탈할 수 있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코스피는 9.63% 오른 5,58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쏟아진 매수세에 지수는 단숨에 11% 넘게 치솟으며 사상 최대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수가 5분간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약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일 11.95%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20% 가까이 급락하며 연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것과는 정반대의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10% 안팎으로 오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대 최대 상승률인 14.1%를 기록하며 111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폭락에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온 동학개미들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이 급등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보도에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오른 것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종전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제 기록했던 5,000포인트 초반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정 기대 플러스 미국 경기 호조라고 볼 수 있겠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장중 20원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결국 8.1원 내린 달러당 1,468원 선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패닉 투매는 진정된 듯하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동 전황에 따라 당분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유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황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도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중동 전쟁 여파로 투자 심리에 따라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